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또 법조인이시기도 해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을 좀 모셨는데 앞에서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재판 선고 결과 알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과거에 문제됐길래 이렇게 재판이 난 건가. 이걸 또 다시 궁금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얘기예요. 대선 당시거든요. 일단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발언이 있고 그 위에 이거에 대한 반박이 있었죠.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이죠. 여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대선 당시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문서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그게 무슨 위반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발언이 대선 당시에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렸죠. 그런 가운데 오늘 1심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 정도 형량 예상했습니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예상한 결과입니까? 법원이 독립적으로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겁박에 굴하지 않고 판단한다면은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양형 기준상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가중 사유는 굉장히 많고 감경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가중 영역으로 가게 되면 징역형을 택했을 때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상한선이 2년을 구형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이 양형 기준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당초 민주당은 이제 무죄를 확실한다고 여러 정치인들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무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형이 굉장히 과하게 나와서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사람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어서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허위 기억에 대해서도 허위 기억 공표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전체가 무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재직 시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도지사가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을 때 자주 통화하면서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것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해외에서 골프 친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뭐 기억이 없다는 취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서 저희들은 기억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실망스러운 판결이었다. 뭐 백현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계속적인 용도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을 해준 것 그리고 물론 뭐 본인이 스스로 결국에는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지만 국토부의 요청도 상당히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소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유죄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돼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실망, 아쉬움, 그리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당혹했다. 이런 분위기까지 해주는데 오늘 재판부가 선고를 한 이 결정을 판단을 한 거죠. 이 판단의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일단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은 사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어떤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크게 큰 범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그리고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송영우 대변인, 일단 요거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이것도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저는 사실 전부 유죄가 나왔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지난 대선 때 이 대장동 비리는 대선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2021년 12월 21일에 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죠. 예.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출연을 하면은 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예. 8일 동안 4개의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예. 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나서 그 허위사실 공표로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처장을 수소문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일련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예. 중요한 것은 8일 동안 4개의 방송사에서 반복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8일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인 12월 29일에 채널A에서 이 골프 관련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이재명 예.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나왔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예. 허위사실 공표는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반 유권자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즉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로 예. 이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는 2009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서요. 예.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2018년에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약 9년여간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뭐 보고도 받고 핵심 예. 실무자로서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를 같이 간 것은 뭐 그중에 일부에 불과하고요. 예. 이런 사정들을 통틀어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2019년에 김문기 처장과 다시 연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 골프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허위라고 인식할 수 있었고 특히나 8일 동안 4번의 방송에서 계속 관련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오늘 법원 판단의 취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아까 방금 전에 화면에 3가지 정리했었죠. 백현동까지 포함해서 그거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성남시장 제시 김문기 존재 몰랐다. 도지사 되고 기소를 하게 됐다.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백현동 관련해서는 전체 그냥 유죄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마저 송영훈 대변인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당시에 이제 대장동 말고 백현동 비리도 대선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예.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는 원래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예. 무려 4단계나 되는 전례가 희귀한 종상향을 해서 거기가 준주거 지역이 예. 되고 옹벽 아파트로 개발이 됐는데 원래 지금은 전라북도 그 완주에 가 있는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죠. 예.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 이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어 예.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요구를 하면은 그 자치단체장은 그 시군구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토부는 28개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지들을 뭐 빨리 매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예. 그 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단계 종상향을 한 곳은 성남시 외에는 전무합니다. 예. 그리고 이 종상향을 하기 전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것이
아까 이재명 대표가 판넬을 들어올리는 그 영상을 예, 보셨을 텐데, 저기 나오네요. 판넬을 들어올리는 영상을 보면은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금은 혁신도시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그 법 43조 6항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냐라고 성남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라는 것이냐 물어봅니다. 예. 국토부의 공문은 그 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여부는 성남시가 적의 판단, 즉 알아서 재량껏 판단할 사항이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의무사항이고 뭐 협박처럼 들렸다 약간 이런 취지까지 꺼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 경기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당시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법원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 것이죠. 자, 일단 설명을 아까 잠깐 해주셨고 두 분이 해주셨는데 오늘 선거 뒤에 아까 영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밝히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도 남았고 2심과 대법원 이걸 좀 감안을 한 거네요. 민심 그리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꺼냈어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 좀 이 법조인으로서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2심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뭐 검찰 쪽도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항소 재판을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까?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떤 뭔가 이 뭐랄까요, 표현을 공략 지점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략은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공략을 하는 것이고요. 미처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 또는 법리 주장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무죄 판결에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외 골프 관련해서 골프를 쳤지만 뭐 그걸 기억을 못했다거나 치지 않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사진을 뭐 조작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이거든요. 분명히 검찰이나 언론에서 공개된 건 4명이 찍은 사진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10몇 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부분만 오려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이 왜곡됐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조작됐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조작은 조금 과장된 거고 왜곡은 좀 제대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왜곡됐다, 조작됐다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부분에서 미미한 차이점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백현도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는 이런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뭐 토지 활용계획, 관리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차례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이거 8차례나 유찰됐어. 지금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낙찰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매각이 안 되면 실제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성남시 직원들도 압박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압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과장됐다. 또 이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국회 현장 영상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입장을 낸 거죠. 짧게 냈습니다. 지금 저 입장이 아직은 최고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의 입장을 지금 일단 먼저 짧게 냈는데 지금 속보 영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조승래 의원이 기자 앞에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 모습 좀 볼까요, 지금? 준비가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준택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은 이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우리 박준택 대표님, 의원님께서 오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이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 판결문 전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그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거 하나입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프를 쳤다고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해놨다. 그러니까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었던 그 사진, 그걸 가지고 3명만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작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골프 회사 마크가 들어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15명이 관광 중에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그 사진, 그걸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이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적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작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언의 그 의미까지 해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백현동에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자꾸 거듭 요구를 몇 년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받아줘라고 돼 있지, 다 받아줘란 얘기, 그대로 받아줘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게 받아주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 줬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거듭적인 요구로 심적인 압박을 줬던 것, 이것이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또 정확치 못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그 속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국감전에 서울시에서부터 국감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발언이 초점이 되어 왔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면책 조항을 무시하는 그런 판단이고, 또 이 내용을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 내린 좀 심리 미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회의록을 참고로 한번 드릴게요.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백현동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어왔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질문과 국정감사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을 했던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국정감사와 무관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무슨 정치 선동의 장으로 삼고자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선거법상 허위사실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이고, 우선 그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속기록을 나중에 좀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 성남시가 워낙 개발이 압력이 많은데 5군데를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성남시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을 서로 붙이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LH 부지라든지 도로공사 부지라든지 그런 데는 성남시가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개발이 됐던 것이고, 5개 중에 4개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식품연구원 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차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 협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를 진행을 하되 R&D 센터를 구축해달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전제도 잘못됐고 그 기소 내용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우선 이 정도로.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총 11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협조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11번의 공문을 보내는데, 그중에 3번이 나머지, 그러니까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요청이었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안 해주니까 3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법의 근거를 명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중앙정부가 11번, 그중에 3번은 직접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법으로 안 하면 뭐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 해석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혹시 어떻게 대응하실지 장애식태라든지 어느 거 예. 어쨌든 지금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장애 집회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정치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당연히 대응도 할 것이고, 정치적인 대응뿐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승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럼 이재명 대표도 내일 장애 집회에 입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와 같이 일정을 소화하고 할 겁니다. 이 판결과는 상관이 없는 집회인데 안 오셔야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거는 뭐 그냥 전망하시는 분들의 상상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반박하면서 약간 법률적인 이 내용까지 따져가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뭐 변호사시니까 제가 한 1분만 드릴게요. 뭐 혹시 이 지금 방금 브리핑 내용 중에 반박하실 내용 하나 있으면 해주시죠. 두 분 국회의원께서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박균택 의원께서 그 골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일관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번호도 말씀드릴게요. 2009-226입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요. 일반 선거인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관련된 발언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로 해석이 된다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얘기를 하나도 한 것이 없다. 박균택 의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닙니다. 지금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관련해서요. 2심까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까지 일관되게 징역 5년 나왔잖아요. 그 판결문에 보면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백현동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의 4단계 종상향이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루어졌는지 매우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판례가 있고 면책특권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백하게 허위사실인 걸 알고 했을 때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난다고까지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 하나도 맞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 왜곡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 문제가 된 발언들은요. 그 4번의 방송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의 답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유튜브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한 반박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다시 한번 반박 이런 상태입니다. 2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예고를 하는 듯해요. 지금 상황은요. 자 일단 그렇고요. 일단 오늘 판결 결과와 판결문의 내용 그리고 여야의 반응까지 전해드렸습니다.